안녕하세요. 곰달입니다. 오늘은 네트워크 확장 노하우를 얘기를 할 거고요. 업무를 어떻게 해서 좀 구조화하고 좀 확장해 나가면서 할지, 그래서 이런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한 군데를 제대로 하면은 다른 곳으로 확장하기가 쉽습니다. 일단은 1호기를 제대로 잘 하면,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을 잘 하면 다른 곳으로 확장하기가 조금 쉽고요. 아파트로 치면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101동 101호와 그 계약을 하고 뭐 미팅해가지고 업무 진행을 다 했어요. 그러면 101호, 102호, 103호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. 레퍼런스도 쌓이고 그 아파트 단지의 구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가능하고 101동 업무를 다 했어요. 그러면 102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102동에 101호, 102호, 103호. 어차피 구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.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같은 아파트고 같은 단지라면은 그 조금 이제 디테일은 다를 수가 있지만 골조라든가 방의 구조, 그리고 방에 있는 가구들과 뭐 이런 가전들의 느낌,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. 그래서 한 개만 잘하면은 나머지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A 회사에 컨택을 했어요. 이왕이면은 저는 가장 큰 회사부터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업계 최상위 포식자인 이제 넘버 원부터 가가지고 미팅을 하고 이제 세팅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게 그 계약이 안 돼도 가서 미팅을 한 것 자체, 그 회사에 사무실을 들어간 것 자체가 실력입니다. 그래서 계약이 안 돼도 좋아요. 그런 회사랑 자주 만나고 자주 미팅하고 전화하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주짓수 하거나 뭐 MMA를 하더라도 저는 관장님하고 스파링 하는 걸 좋아했어요. 어차피 하면은 두들겨 맞는 건 똑같습니다. 3분 못 버팁니다. 일반인이 그 단련된 관장님하고 하면은 3분이 아니라 1분도 못 버텨요. 하지만 가장 센 사람하고 했을 때 조금이나마 발전이 있습니다. 저 사람과 나와의 간격, 실력 차이, 체력 차이, 내가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, 따라잡을 수 없는지, 그러면은 겸손해지기도 하고, 실력을 좀 더 쌓아야겠다.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. 그래서 무조건 제일 센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. 어설프게, 뭔가 이제 잘하는 사람보다는 확실한 사람, 제일 강하고 챔피언 같은 사람,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, 서울에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죠. 뭐 삼성전자, LG전자, 쿠팡, 뭐 배민, 대한항공 이런 것처럼 업계 가장 탑티어, 그런 회사들하고 만나고 미팅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계약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A 회사랑 컨택을 해서 뭐 계약이 됐다고 해요. 그러면은 A-1, 2, 3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. 비슷한 업체로 갈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제 대한항공하고 했습니다. 우리나라 항공사의 탑티어죠. 1등입니다. 그러니까 대한항공하고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항공사 구조가 다 똑같아요. 비행기 뜨는 거 다 똑같습니다. 진에어, 제주항공, 이스타, 에어프레미아, 티웨이 다 비슷비슷하죠. 미팅하고 업무 진행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. 왜? 대한항공하고 했기 때문에. 업계 1티어에 그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을 했어요. 그러면은 그게 업계 스탠다드가 됩니다. 그래서 다른 회사 사람들도 궁금해요. 어떻게 했는지. 그러면은 계약을 못 하더라도 미팅이라도 해가지고 세일즈한테 정보라도 좀 얻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. 그래서 제일 강한 사람하고 싸우면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매칭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중요하고 업무를 다 했어요. 그리고 나면은 B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A 카테고리에 모든 업무를 다 했다고 쳐요. 그러면 B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유사 카테고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대한항공하고 업무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뭐 진에어, 제주항공, 이스타 이렇게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. 근데 오래 걸려도 구조가 똑같으니까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공사의 유사 이제 업무를 다 마치면은 호텔이나 OTA 플랫폼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람이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. 그리고 방학 시즌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똑같고, 예약 넣고,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. 그러면은 항공사하고 했기 때문에 호텔 또는 OTA랑도 일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럼 이쪽에도 그 탑티어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1, 2, 3, 4, 5, 6, 7, 8 해가지고 업무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업무가 있겠죠. 그러면은 나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. 그러면은 그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고, 서울의 이쪽 필드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사람이죠. 그렇게 됐을 때 회사에서 전문가 소리를 들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.
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은 삼성이랑 이제 계약을 했어요. 삼성이랑 계약을 하면은 LG나 애플 같은 그 동급에 있는 회사들하고 계약하기가 수월하겠죠. 어차피 디지털 가전을 판매하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판매하는 건 유사하니까. 그리고 나서 이쪽 업무를 다 했어요. 그러면은 전자랜드, 하이마트 등의 비슷한 카테고리로도 사업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뭐 리퍼마켓 같은 데들도 있죠.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지속해서 이제 늘려 나갈 수가 있다. 그래서 여기 근간에는 101동 101호부터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가장 센 사람하고 매칭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 단건으로 건 바이 건으로 그냥 이렇게 뭐지 자판기에서 그냥 하나하나 꺼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타겟 리스트도 인프라를 정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좀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필드를 나가 보면은 서울이 굉장히 좀 이제 위축되고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. 업무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사람들이 다 지갑을 닫고 내년도 예산을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이 있으면은 좀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는 시장에서도 내 주가를 내 스스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